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감의 역할과 오감력 향상을 위한 체험활동 강의를 맡게 된 안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식생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시면 좋을 그 식생활 교육 방법 한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빠른 현대사회에 발맞춰서 요즘 우리는 달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음식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의미가 더 커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체험활동을 통해서 음식의 맛을 제대로 알고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을 오늘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그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아마 좋은 식생활 교육 강의가 될 것으로 생각돼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지입니다. 자, 제가 만든 활동지는 총 11페이지로 되어 있고 이 장수로는 아마 한 5장, 6장 정도 될 것입니다. 자, 활동지 안에는 이제 학습 목표와 오감과 오감의 역할 알기, 그리고 활동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감으로 표현하기. 두 번째,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오감 5가지 체험 활동이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또 오감으로 체험 표현하기 등 해서 총 7가지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오감력 향상을 위한 실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체험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제 첫 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제일 앞 페이지인데 오감의 역할과 오감력 향상을 위한 체험 활동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고요. 자, 학교명과 이제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 활동은 아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한 그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면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학습 목표입니다. 오감과 오감의 역할을 알고 맛을 오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오감력을 향상시켜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자, 학습 목표에서 우리가 오감과 오감의 역할을 알고 맛을 오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오감력을 향상시켜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이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 3가지를 우리가 학습 목표로 해서 이 체험활동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입니다. 오감과 오감의 역할을 알아보아요 되어 있죠.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아이들에게 오감에는 5가지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오감에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5가지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자세히 감각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 오감의 자, 먼저 시각입니다. 시각의 감각기관은 눈이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모양과 색을 느낄 수 있다는 역할을 하는 게 시각이다. 해서 예를 들어 모양이 둥글다. 길쭉하다, 또 색이 노랗다 등이 있겠죠. 자, 이거를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설명만 드리면 굉장히 지루하겠죠. 그래서 교육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 외에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청각입니다. 자, 청각의 감각기관은 어디죠? 자, 귀로 소리를 듣는 귀죠, 귀. 자, 이렇게 귀로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자, 어떤 음식을 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로 어떤 소리가 들리죠? 아삭아삭, 바삭바삭, 여러 가지 소리들, 표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후각입니다. 자, 감각기관은 코이죠. 코이고, 자, 우리가 코의 역할은 무엇이죠?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 그 냄새를 느낄 때 어떤 냄새들이 났습니까, 여러분? 고소하다, 상큼하다, 향긋하다 등.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죠. 이런 것들을 그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감 중에 지금 여기는 시각과 청각과 후각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촉각입니다. 촉각의 감각기관은 혀, 피부, 자, 이
등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죠. 해서 피부에 닿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 촉각이라는 것은. 해서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나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을 때 혀나 이로 느껴지는 뭐 거칠다, 부드럽다 등등. 자, 여러분들 어떤 음식 입에 넣고 한번 씹어보고 그 혀나 이로 느껴보세요. 매끄럽다든가 거칠다든가 이런 느낌이 있죠. 자, 그리고 그 음식들을 또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거칠거칠하고 뭐 아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이런 것들을 느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촉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각입니다. 자, 미각은 감각기관은 혀입니다. 자, 혀로 맛을 느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미각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해서 오미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오감에 대해서 오감이 또 각각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의 그 표현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활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력 향상을 위한 오감으로 표현하기.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준비물과 뭐 사진도 있고 원고지도 있죠. 오감으로 표현하기에는 자, 준비물을 보면 음식 1종, 자, 음식 한 가지가 들어가고요. 자, 원고지 한 장, 연필 한 자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식은 저는 지금 사과라고 적어놨지만 음식은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여러분들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원고지는 활동지 안에 원고지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필요한 것은 연필, 학생들이 준비할 것은 연필이겠죠. 선생님께서는 사과와 접시, 사과를 놓는 접시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이제 사과를 준비해 주시고 자, 교육생들에게 놓여진 음식을 관찰하고 원고지에다 오감, 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자유롭게 기록하고 발표해 봅시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문항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 교육생들은 앞에서 선생님께서 지금 오감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셨죠. 자, 오감이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어떤 역할을 한다까지 이제 알려주고 다 음식을 이제 각자 앞에다 놔주실 거예요. 자, 놓고 난 다음에 오감으로 표현해보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 선생님과 수업을 시작한 지 이제 한 10여 분 됐고 오감에 대해서 오감에는 뭐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다 있구나 라고 했지만 막상 자기 앞에 놓여지는 이 사과를 보며 오감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표현력을 볼 것인데 자, 그 표현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제 경험으로는 한 줄, 두 줄, 세 줄 많이 표현하는 학생들이 한 4줄 정도까지 이렇게 오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줄, 2줄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표현에 대해서 많이 썼다, 적게 썼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사과를 이렇게 제가 사진을 지금 큰 사과와 큰 사과 한쪽과 반쪽을 지금 놓았는데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관찰력도 있어서 하나를 놓고 전체 2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보고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 모듬으로 4명과 5명 정도의 이렇게 모둠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접시에다가 조금 작게 잘라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각자가 사과를 만져보고 먹어볼 수도 있고 냄새도 맡아볼 수도 있고 직접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한 기록한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는지 한번 발표하게 하는데 자, 20여 명의 아이들을 모두 발표하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두 명 정도만 일으켜서 발표하게 하고 아니면 모둠별로 앉아서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가 표현한 그 오감 표현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즘 아이들 발표 안 시키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감으로 표현하기 활동은 끝납니다. 자, 이번에는 오감력 향상을 위한 시각 체험 활동입니다. 자, 준비물은 음식 2가지, 음식 2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컵, 뚜껑이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뚜껑이 있으며 안이 들여다 보이는 이런 투명 컵 2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은 저는 이제 지금 교육 대상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을 하는 교육 대상자가 뭐 초등학생이다, 뭐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아니면 일반인이다. 대상에 따라서 음식은 적절히 선택하여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을 여기다 속에다 넣고 이게 뭘까요?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아이들이 지금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경험해본 여기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재료들로 이용해서 체험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녹차나 올리브오일 등을 했는데 저는 지금 고학년 학생들을 했더니 굉장히 그 녹차나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도 이게 기름류인데 이걸 기름을 올리브오일이라고까지도 잘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음식 2가지 녹차 올리브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체험 활동인데, 자, 시각 체험 활동. 재료들이 준비가 되었죠? 그러면, 자, 각자 재료들을 이제 다 나눠주고,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1과 2의 투명컵에 담긴 음식을 눈으로만 관찰한 후에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표현해 보세요. 라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관찰을 하겠죠? 관찰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고학년부터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저학년들은 이게 눈으로만 보라고 했는데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뚜껑도 열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별별 행동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학년 학생부터 하면 아주 의젓하게 눈으로만 보고 들어도 보고 이렇게 색깔이 이거구나,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색이구나, 재질이 어떻구나 그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다 느낌으로 느낄 수 있고 기록해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 난 이후에 발표가 끝나죠. 자, 발표도 여러 명의 학생들은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한두 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발표를 시켜봅니다. 이 시각체험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옆 친구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느낀 음식을 나만이 생각할 수 있도록, 야, 이거 뭐 녹차 같지 않아? 이렇게 상의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느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의 발표가 끝나면 선생님께서는 각각의 음식 이름을 알려줍니다. 자, 1번은 녹차였고 2번은 올리브오일이었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이제 문항이 뭐냐면 1과 2에 담겨 있는 음식의, 자, 녹차와 올리브오일의 생산에서부터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관계되는 자연, 사람,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기록하고 표현해보세요. 이렇게 문항을 선생님께서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녹차와 올리브오일에 대해서 이제 녹차는 어디서 만들어질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식탁에, 우리 집에, 주방에 그 녹차 가게에 들어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녹차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랄까? 해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또 그 먹거리에 대한 이게 녹차를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중요성과 또 감사한 마음, 우리가 이런 것들 또 올리브오일, 우리 주방에 올리브오일 기름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감사한 마음들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줍니다. 자, 발표하는 시간이 또 끝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각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해 주셔야 될 게, 자, 눈으로 관찰한 후에 알 수 있었던 것과 알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질문을 해보세요. 자, 녹차라는 것을 많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녹차를 눈으로 보면서 색깔이 약간 황토색도 약간 진 노란색도 나고 매끌매끌하고 약간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지만 녹차를 많이 경험해 본 학생들은 녹차 맛은 약간 떫다. 녹차의 향은 약간 풀내가 난다. 라고 그 이상까지도 상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차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학생들은 저게 녹차일까? 저게 냄새가 어떻게 날까? 전혀 상상을 할 수도 없고 기억을 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이 음식의 이름을 알고 그 음식을 많이 접해가지고 이게 친근함이 있었다면 그
시각적인 어떤 표현을 뛰어넘어서 미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을 경험했던 정도에 따라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경험을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각체험 활동이 끝나고 청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청각 활동에 들어가는 재료는 음식 2가지, 그리고 불투명한 컵, 뚜껑이 있는 것. 자, 뚜껑이 있으면서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컵 2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음식을 쌀과 소금으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각, 귀로 이제 들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청각 준비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항을 보시면 1번 컵과 2번 컵을 흔들 때 나는 소리를 듣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유롭게 발표하여 보세요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뚜껑은 덮여있죠. 안은 들여다 보이지 않죠. 흔들었는데 무슨 소리는 나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이것을 어디서 들어봤을까? 하고 굉장히 많이 지금 궁금해하면서 흔들어 볼 것입니다. 아주 난리가 나겠죠. 시끄럽고. 자, 그런데 이때도 주의할 것이 자기가 듣는 소리는 자기만이 알 수 있게끔 옆에 친구랑 이야기하지 않고, 아, 야, 이거는 뭐 콩인 것 같아, 이거는 뭐 팥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 이거는 무슨 소리 같다 라고만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게 하여서 나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지금 쌀과 소금을 지금 재료로 썼는데 쌀의 소리, 소금의 소리는 정말 다릅니다. 소금도 굵은 소금과 가는 소금의 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쌀 소리와 소금의 소리들을 좀 어떤 상황에서든 경험해봤던 친구들은 아, 이게 쌀이야, 이게 소금이야 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롭게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뭐 콩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겠고, 깨라고도 하는 친구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또 쌀이라고 하는 친구, 소금이라고 하는 친구도 다 있겠죠. 이때 발표가 끝나면 선생님께서는 각각의 음식 이름을 알려줍니다. 자, 얘들아, 1번은 쌀 소리였단다. 2번은 소금 소리였단다 하면서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보죠.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서 아, 쌀이었구나, 소금이었구나, 그런데 이게 묵직묵직 들린 게 굵은 소금이어서 그렇구나 라고 아마 이제 느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1번 컵과 2번 컵에 담겨있는 그 음식의 각각의 특징이나 또 생산되는 곳, 어디서 생산될까, 그리고 또 그것을 먹어보았던 기억,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써보게 하고 발표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쌀이었다. 쌀을, 자, 음식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쌀은 밥을 하기 전에는 단단하다. 밥을 한 이후에는 말랑말랑하다. 쌀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매 끼마다 먹어야 되는 거다. 쌀밥은 참 맛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현미밥만 해주신다. 콩밥만 해주신다. 왜? 뭐 그런 다양한 의견을 쓸 수 있겠죠. 자, 소금도 마찬가지로. 소금은 어디서 나고, 나는 그런 소금을 어디서 먹어보았다. 우리 가족과 저녁에 삼겹살구이를 먹을 때 소금장에 거기에 소금이 있었다. 아, 소금 참 맛있다. 짜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싱겁게 먹으라고 한다. 소금을 조금 넣어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표현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이들이 표현하는 어떠한 표현도 다 정답이다, 대단하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각 체험 활동을 이것으로 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오감력 향상을 위한 후각 체험 활동입니다. 자, 냄새를 맡는 거죠. 준비물은 음식 2가지. 자, 불투명한 컵, 뚜껑이 있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자, 컵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솜을 조금 준비해 주세요. 솜.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이라면 화장할 때 화장솜으로 쓰는 솜 있죠? 이런 것들을 각 컵마다 2장씩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은 지금 저는 뭘 사용했냐면, 자, 참기름과 식초를 사용했습니다. 자, 회사명은 제가 지웠습니다. 예, 자, 이 솜 속에다가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1번 컵과 2번 컵 안의 냄새를 한 번만 맡아주세요.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자, 1번 컵에는 지금 참기름이 들어있죠. 2번 컵에는 식초가 들어있죠. 자, 냄새를 맡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냄새가 맡아지나요? 자, 1번 고소하죠? 자, 2번 새콤하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냄새를 맡게 하고, 자, 무슨 냄새인지 기록하고 발표하게 합니다. 자, 이때 분위기 어수선하지 않게 해주시고, 옆 친구랑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혼자 냄새를 맡고, 자, 기록할 수 있게 하고, 자, 너무 오랫동안 냄새를 맡지 않게 해주시고요.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잠깐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친구들의 그 자기가 기록한 내용들을 발표하게 해주시고, 자, 모든 친구가 다 손을 들고, 뭐,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죠? 그러면 발표가 끝나면 선생님께서는 자, 각각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해서 자, 1번은 참기름이었다. 2번은 식초였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 활동은 각각의 냄새를 맡은 후 어떤 음식이 떠오르는지 자유롭게 발표하여 보세요. 자, 그러면 1번의 냄새를 맡은 후 너는 무슨 음식이 떠올랐니? 라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참기름이었죠, 1번이. 그러면 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엄마가 김밥을 쌀 때 참기름을 넣고 밥을 조물조물 비벼가지고 김밥을 싸주셨지. 아, 김밥이 떠올라요. 또 어떤 친구는 비빔밥을 먹을 때 참기름을 듬뿍 넣어서 비벼 먹었던 그 향기였지. 아, 비빔밥이 생각나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식초도 마찬가지겠죠. 아, 식초 새콤달콤한데 우리 엄마가 무슨 초무침, 나물무침에 식초를 넣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로운 발표가 끝나면 그러면 다음 문항은 뭐냐면 떠오른 음식은 너희들이 지금 말한 비빔밥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나물 초무침은 언제 어디서 누구랑 먹었니?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어땠니?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합니다. 자, 참기름을 넣고 먹은 비빔밥이 너무 맛있었으면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시골집에 갔는데 할머니께서 비빔밥에 참기름을 넣어주셔가지고 고소한 비빔밥을 맛있게 잘 먹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라고 말한 친구들도 있겠고, 원래 식초를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은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나물초무침에 식초가 있었는데 너무 셔서 저는 별로였어요.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기 표현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겠죠. 이때도 선생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모든 표현을 존중해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발표하고 표현하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체험활동은 촉각체험활동입니다. 여기서의 준비물은 음식 1종, 비밀상자 1개. 자, 비밀상자 이게 뭐냐면 만들기 어려우실 것 같죠? 어렵지 않습니다. 각 휴지통을 자, 제가 포장지로 쌌습니다. 싸서 칼로 쭉 찢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 당근을 넣고 이제 우리가 체험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촉각체험활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촉각체험활동은 20여 명의 모든 학생들이 다 만져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학생, 조용한 학생, 말 잘 듣는 학생, 아주 잘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 한 명을 딱 불러내서 자, 그 아이를 대표 학생으로 지정을 해서 자, 비밀 상자에 들어있는 음식을 이제 손으로 만져보게 합니다. 이게 구멍이 돼 있으니까 그 안에 들여다보려고 하거나 뭐 이런 행동은 하지 말게 하시고 단지 손으로만 만져서 촉각으로 느껴지는 그 감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 학생은 이제 비밀 상자에 손을 넣고 이제 당근을 만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에게 지금까지 배운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으로 느껴지는 촉감, 손으로 느껴지는 특징을 자유롭게 발표하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손으로 느끼고 이 촉각이었죠. 그런데 손으로의 느낌, 촉각을 설명하면서 당근이 여러분들은 다 지금 아시죠? 이 상자 속에 당근이 들었다는 것을. 자, 당근을 만져보면서 당근은 약간 거칠거칠합니다. 매끄럽습니다. 올록볼록합니다. 길쭉합니다. 처음에는 두껍다가 나중에는 얇아집니다. 이렇게 촉각으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 아이는 이게 당근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이 색깔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황색입니다. 이것은 씹을 때 아삭아삭한 소리가 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 친구가 이제 발표가 끝나겠죠. 그러면 발표가 끝나면 우리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가 표현하는 촉각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기타까지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들으면서 그 음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자, 그렇다면 이 상자에 들어있는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함께 외치게 합니다. 그러면 모두 당근이요! 그러겠죠. 자, 어떤 친구가 뭐 파프리카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자, 그래서 그 학생들, 그 아이가 만져보고 손으로 느껴보는 그 촉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신다면 몇 명의 학생을 더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당근을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뭐 다른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만져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음식이 확인이 끝나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당근을 왜 이 재료를 사용했겠습니까? 보통 우리 아이들이 편식하는 그 음식 중에 가장 제일 하나가 당근입니다. 당근, 파프리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당근을 우리가 만져보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당근을 좋아하니 싫어하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당근 좋아한다고 하는 친구 한 20명 중에 한 3명 나올까요? 자, 당근은 대부분 아이들이 당근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싫어요, 싫어요 하고 다 하겠죠. 그러면 왜 싫어하는지, 또 좋아하면 왜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발표하게 하면서 그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물론 싫어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넌 그게 잘못된 거야. 너 당근 안 먹으면 안 돼. 꼭 먹어야 돼. 이렇게 강압적인 의견보다는 아, 그렇구나. 너도 당근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구나. 하지만 네가 건강하려면 또 골고루 좀 먹어주는 것도 좋겠구나. 라고 어떤 의견 제시의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촉각 체험 활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각 체험 활동입니다. 활동이 굉장히 많으시죠? 여기서 선생님, 강사님, 지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2가지씩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1가지씩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시간이 단축되겠죠? 네, 저는 2가지씩을 했고 선생님들은 1가지씩. 아까 녹차와 뭐 올리브 오일을 했다면 선생님께서는 예를 들어 뭐 녹차 1가지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보리차 1가지를 해도 되고 1가지씩으로 줄이면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입니다. 자, 이제 미각 체험 활동을 보겠습니다. 음식은 2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불투명한 컵, 뚜껑이 있는 것.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뚜껑이 있는 컵에다가 빨대 2개가 필요합니다. 자, 빨대는 왜 꽂았을까요? 먹어보려고. 자, 저는 음식에 망고 주스와 오렌지 주스, 이 맛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건지 이게 저건지 잘 모르는 그런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음식들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활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자, 1번에 망고 주스가 들어있고 2번에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죠. 자, 여러분들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1번에 망고 주스, 2번에 오렌지 주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코를 막은 상태로 1번 컵과 2번 컵의 음식을 빨대로 맛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맛을 볼 때 코를 막고 이거를 코를 언제 떼느냐? 음식이 목구멍으로 꼴까닥 하고 넘어갔을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코를 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 맛이 어떤 맛이 나는지 또 추측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쓰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맛이 나는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발표하게 하죠. 자, 아이들은 코를 막았기 때문에 코를 막으면 사실은 음식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를 떼고 이제 맛을 볼 때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냄새로 음식의 맛을 느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코를 막고 음식을 먹었을 때 아이들은 주스인 것 같긴 주스인 것 같은데 이게 뭘까라고 굉장히 헷갈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망고와 오렌지 비슷비슷한 지금 과일을 재료로 해서 했기 때문에 뭔가 달콤한 맛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라고 하면서 물론 또 정확한 맛을 쓰고 또 추측하는 음식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맛을 쓰는 컨닝하지 않았을까요? 코를 중간에 뗐거나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 코를 뗐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자유입니다. 어떤 정답을 쓰던 간에 답을 쓰던 간에. 네, 그래서 이
기록한 내용들을 또 발표를 시켜봅니다. 너는 어떤 생각이 들니? 너는 어떤 맛이었고 추측하는 음식이 어떤 거니? 라고 발표를 시켜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음 체험. 코에서 손을 떼고 맛을 봅니다. 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첫 번째 문항에서 코를 막고 음식을 맛을 보라고 할 때 다 먹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반을 남겨놔야 되겠죠?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은 너무 맛있으니까 다 먹어버리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다음 또 음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스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음식이 오픈이 되겠죠. 막 망고 주스 병, 오렌지 주스 병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와서 붓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다 오픈이 되고 망고였어, 오렌지였어 하고 다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먼저 시작할 때 얘들아 다 먹으면 안 된다. 반만 먹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이 남았다. 코에서 손을 떼고 자 이제 맛을 보게 합니다. 어떤 맛이 나는지 또 추측하는 맛은 어떤 것인지. 자, 이제 코에서 손을 떼고 음식을 맛을 봅니다. 우리가 많이 먹어보았던 아이들 뭐 워낙 좋아하죠. 네, 오 이거 망고 주스잖아. 이거 뭐 오렌지잖아. 또 아니면 뭐 감귤, 요즘에 주스가 다양해서 감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어떤 맛이 나는지 또 추측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많이 아마 좀 잘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발표를 시켜봅니다. 여기에 발표가 다 끝나면 자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 음식의 뚜껑을 열고 1번 컵과 2번 컵 안에 음식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물론 여기서 벌써 아이들은 거의 다 알았죠. 아 이게 무엇이구나 하고 자 이 음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비교한 게 뭐였죠? 코를 막고 먹었을 때와 떼고 먹었을 때 차이점을 알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코를 막고 음식을 먹으면 제대로 음식 맛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코를 떼고 음식을 찬찬히 먹었을 때 그 음식의 향기가 코로 들어가면서 아 이건 이런 맛이 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맛을 잘 못 느끼시는 혹시 지금 여러분 자 코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병원 가서 진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코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지 맛도 잘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후각 체험 활동을 했고요. 자, 이제 미각 체험 활동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오감으로 표현하기.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앞부분에서 보신 거와 똑같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한 이 활동을 지금 마지막에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겠습니까? 모르신다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감으로 표현하기 지금 다시 똑같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생님께서 처음에 활동지에서 오감을 알려주셨죠. 아이들에게. 오감이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있다 알려주시고 사과를 보고 오감으로 표현해봐라. 자기가 알고 있는 오감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한 40분여의 지금 체험활동을 아이들과 같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자유로운 발표를 하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내가 보는 이 사과의 오감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자, 표현력이 얼마나 늘고 이제 그 사과를 바라보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기록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감만 가르쳤습니까? 아이들에게? 아니잖아요. 이 오감을 가리키면서 그 음식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과정 안에는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자연도 있고, 네, 또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지, 그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감과 함께 그런 감성적인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서 표현할 수 있게끔 선생님께서 의도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2줄 썼던 아이들은 아마 이제 5줄, 6줄 내려가지 않을까요? 자, 제가 체험 교육을 실시한 그 한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에서 사과를 오감으로 표현하라고 했을 때는 사과는 동그랗다, 사과는 빨갛다, 사과는 향기롭다 이렇게 단조롭게 썼던 사람이 자, 이젠 사과와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야,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 안 한 것 같아. 난 너를 먹다가 그냥 버리고 너를 정말 너무 아끼지 않은 것 같아. 사과야 미안해 하면서
우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감력이 향상되면서 감성까지 향상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 기록과 표현 이제 기록이 끝나면 자, 이것도 이제 발표를 해야겠죠.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쓰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발표 안 시키면 서운하겠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또 다 발표시키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한두 명 학생들을 앞에서 발표를 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서로 친구 간에 서로 둘러 앉아서 모둠으로 자기의 쓴 내용들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감으로 표현하기 체험활동도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오감 체험활동을 끝내놓고 우리가 그러면 오감력을 향상시켜서 오감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이제 활동을 했고 우리가 오감으로 표현해서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바른 식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을 알려줘야겠죠. 자, 오감력 향상을 위해 실천해 보아요. 자,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자, 먼저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싫어하는 것을 먹지 않다. 그 싫어하는 음식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다. 자, 과연 이렇게 하면서 오감력이 향상되면서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진정으로 이거 보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다음 음식을 먹을 때 오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먹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음식을 먹을 때 아, 이건 색깔이 어떻구나, 모양이 어떻구나, 입에 들어갔을 때 씹을 때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귀로 어떤 소리가 들리구나 하면서 한 번쯤 의식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다음 음식에 사용된 재료의 생산 과정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교육할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식탁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부모님께서 야, 이 재료는 우리가 시골에서 할머니가 농사지은 걸로 갖고 와서 만든 거란다.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먹어야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남기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식탁에서 하는 이런 교육들, 이런 식교육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급식에서나 가정의 또 식사 시간에서나 모든 그 음식 식사 활동을 통해서 활동 때 이런 과정들과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먹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다짐하는 그런 굳게 약속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체험활동 교육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감의 역할과 오감력 향상을 위한 체험활동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식생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시기에 적절한 내용이셨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그런 교육을, 식생활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이 자료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